2012년 7월 16일입니다. 경남 통영시 중촌마을이에요. 중촌마을. 여기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한 아름양입니다. 10살. 학교 간다고 나섰다가 실종돼 버렸어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탐문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고 진행이 되던 중에 이 아름이 집에서 한 100m 거리에서 고물 수집업을 하는 김점덕이 46살입니다. 요 사람이 갑자기 잠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경찰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하나같이 집중한 사람이 김점덕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미 전과조에 보니까 동종전과 있고 전과 12범이에요. 그래서 이 김점덕이를 용의점을 바짝 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해. 대한민국 살인사건 249회입니다. 김점덕 아동 납치살인 사건.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12년 7월 16일입니다. 네. 2012년 7월 16일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예. 월요일 날 아침 7시 30분경에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중촌마을이에요. 중촌마을. 여기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한 아름양입니다. 10살. 너무 가슴 아파요 이거. 네. 한 아름양이 학교 간다고 나섰다가 실종돼 버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하고 엄마는 같이 안 살고 있었고 아버지하고 오빠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버지하고 오빠가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밤 10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야 집에. 이상하죠, 아침에 학교 갔는데 밤 10시가 돼도 이제 귀가를 안 하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한 2.6km 정도.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 아름이가 아침에 학교 가서 지금까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인근을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근데 밤 10시에 신고받고 수색하는데 밤에 뭐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러다가 이틀 정도 지났어요. 7월 18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은 거예요. 찾은 아이는. 겁니다. 계속. 네. 7월 18일 날 오후에 당연히 뭐 학교도 알아보고 학교 안 왔죠. 예. 당연히. 7시 학교도 반. 알아보고 학교 앞에 문방구 친구들 다 물어보고 하는데 시간이 한 이틀 흘러간 거예요. 수색은 계속 하고 있으면서 네. 7월 18일 날 오후에 한양의 집에서 아름이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도로변 네. 요 하수구를 수색하고 있다가 네. 거기에서 아름이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아휴, 참 가족들이 아마 이때 마음이.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휴대폰을 분석을 바로 합니다. 예. 그랬더니 실종 당일이 7월 16일이잖아요. 네. 얘가 7시 30분에 집 나갔잖아요. 나왔는데, 예. 근데 얘가 7시 56분경에 휴대폰이 오프됐어요. 꺼졌어요. 이미 그럼 이때 무슨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 예. 그렇게 경찰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 이 시간을 분석해 보면 아름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다가 그 인근에서 납치돼 갖고 어떤 변을 당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네네. 근데 교통사고가 나도 일부러 흔적이 끄지 있죠. 않으면 휴대폰은 꺼지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경찰은 더 비관적으로 봤답니다. 휴대폰이 꺼진 채 발견돼서. 그렇죠. 응? 그러니까 즉 말하면 그 휴대폰이 발견된 현장 그 인근이 범죄 현장이라고 볼 사건이에요.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목격자 등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날 7월 19일 날 오전에 네. 실종아동 경보 발령합니다. 실종아동 경보 발령하고 바로 그냥 공개 수사로 전하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수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름이 주변 인물 조사도 다 하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 현장 쪽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 전부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마을 주민들을 본인들 동의받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해요. 거탐 조사까지. 그러면은 좀 왜? 협조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해주죠. 그 동네 분들은 그냥 그쵸. 적극적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그 탐문 과정에서 네. 이 아름이에 대한 이제 주민들 얘기도 많이 듣게 돼요. 해질녘까지 밖에서 노는 애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집에서 안 들어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집이. 거야 집이. 집이 좋으면 집에 들어갔겠죠. 그 어린애가. 예. 그다음에 아버지가 53살인데 예. 또 오빠는 20살이래. 뚝 떨어졌어요. 나이 얘가 차이가. 10살 차이나.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바빠갖고 그 애를 돌봐줄 시간이 별로 없다.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네.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외지에 나가가지고 일을 한대요. 밖에 막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일하나 봐. 돌아다니네요.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오빠하고 얘는 지낸데 근데 20살짜리가 10살짜리하고 잘 놀아주냐고. 그렇죠. 예. 7월 20일이 됐어요. 네. 7월 20일 날 그 이 아름이 집에서 한 100m 거리에서 고물 수집업을 하는 네. 김점덕이 46살입니다. 요 사람이 갑자기 잠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경찰이. 갑자기요? 조사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실을 경찰이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찰은 이거 뭐야 왜 피하는 수상하죠. 거야? 예. 그래서 김점덕이를 전과 조회합니다. 네. 그랬더니 김점덕이는 66년 8월생이에요. 예. 1966년. 그런데 어이씨 전과가 만만치가 않아. 왜요? 2005년경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어요. 성범죄 전력이 있네요. 애가 예. 이 여자애잖아. 그렇죠. 아 이거 뭔가 이상해. 김점덕이는 이제 그 전에 조사는 한번 했었어요. 마을 주민 막 할 때. 네. 버스 정류장에 본인은 간 적이 없다고 이제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 쓱 훑으면서 탐문 조사를 쭉 하고 그냥, 예, 예. 또 겉하면 겉함대로 들어가는 거지. 예, 예. 그때 이 사람은 이제 간 적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야.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순차적으로 해야 하게 되냐. 되니까. 한목에 못 하니까. 예, 예. 하나씩 골라가면서 하는 판인데 갑자기 잠적해 버렸어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거 전과도 이상하죠. 이거 성범죄 전과 있는 데다가 뭔가 이상해. 집도 바로 그 근처고. 예. 그래서 이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소재 파악을 시작을 열심히 한 겁니다. 경찰이. 예. 찾아야 될 입장이니까. 결국 7월 22일 날 예. 09시 40분경에 그 통영에 저 스포츠 파크가 있대요. 네. 산양읍 남평리 주변에 있대요. 남평리. 예. 남평리 주변에 있는데 그 통영 스포츠파크 근처에서 예. 불신 검문하다가 이 파출소 경찰관이 김점덕이 찾은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김점덕이한테 사실은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주민보다는 이 사람이 유력하죠. 그렇죠. 용의점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경찰 입장에서는. 예, 예. 성범죄 전과 있고 근접해 있었고. 그리고 왜 도망가냐고요? 그리고 왜 예, 도망가냐고. 그래서 이제 바로 경찰서로 이송해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뭐 전혀 뭐 오리발 같습니다. 아니라. 그럼 이제 경찰이 그거 모르겠죠. 그러면 너 그 당시에 그 범행 애가 없어진 날 그 당시에 너 그 현장에 있었어 없었어? 어디 있었어? 예, 예. 그 시기에. 알리바이.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너 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전부 돌아가면서 하는데 너 그 얘기 나오자마자 도망갔어 일부러. 그 거탐을 회피한 이유가 뭐야? 예. 그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사실은 그 7시 40분경, 7시 반경에 그 애가 없어진 그 즈음에 그 애가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 경찰 알아요. 조사를 해서. 근데 거기 없었다고 오리발 깠던 것도 딱 걸려들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그 거짓말 탐지기 회피하기 위해서 저 잠적했던 거. 네. 요런 거 등등 때문에 이게 결국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점덕이 결국 못 견디고 예. 풀어버립니다. 아, 압박을 좀 느꼈나 봐요. 느껴가지고 불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 부를 때도 반쪽만 부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예. 내가 거기 있는데 한양이 나한테 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이런. 애가 학교 가는데 차 태워달라고 그래서 예. 태우고 가다가 이거 본인 주장이에요. 예. 성욕이 생겼대요. 어린애 보고 10살짜리 보고. 그래서 내가 성폭행 시도를 했는데 했는데. 예. 애가 반항하길래 내가 목을 졸라서 살해한 다음에 야산에다 안매장했다. 취재진한테는 뭐 할 말이 없다. 아름이한테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반쪽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조금 이따 이제 그 이유가 나올 건데. 네. 하여튼 애가 태워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태워줬고 가다 보니까 성욕을 느꼈고 10살짜리한테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얘가 반항하길래 목을 졸라서 죽일 수밖에 없었고 나를 알으니까 이웃집 아저씨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얘를 안매장할 수밖에 거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 진짜 이게 이제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이에요. 이게 김점덕이는 7월 19일 날 MBC하고 인터뷰했어요. 아름이 없어졌다고 온 전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기자들이 글로 다 가가지고 막 주민들 상대로 인터뷰하고 막 그럴 때 예. 김점덕이 새끼가 MBC 기자하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아름이 관련해서 그때 아름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봤어요. 거짓말하는 그 버스 거잖아요. 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요. 학교 아마 그거 타고 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럼 그 이후에 나는 바투로 일하러 갔다.
요렇게 얘기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세상에. 즉 말하면 이렇게 했어요. 7시 30분쯤에 저 집을 나왔어요. 예. 아름이가 정류장에 있는 거 보고요. 저는 뭐 그냥 밭으로 갔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세상에. 예. 평소 잘하는 아이였고 가까운 이웃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했던 놈이 자백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급한 건 이제 뭐 그래 네가 얘기하는 그대로선 받아 조사.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추후에 따져보고 진짜 그 동기가 뭔지 어떤 네. 식으로 했는지는 나중에 따질 거고 빨리 급한 건 시신 찾는 찾아야죠. 예. 자 시신 발굴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점덕이한테 진술을 들어가지고 예. 중촌 마을에서 10km 떨어진 통영시 예. 인평동 경상대학교가 있대요.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그 인근 그 야산에 예. 거기를 어렵게 수색해가지고 아름양을 수습을 합니다. 갈 때 이 새끼가 고물 적재함에다 싣고 갔대요. 고물상하니까요. 예. 고물 적재함에 싣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찾습니다. 어. 도로에서 한 60m 정도 떨어진 산 중턱이었고요. 네. 예. 이게 속상해요. 알몸 상태로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자루에 들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김점덕이를 주시한 이유는 김점덕이가 미리 인터뷰했잖아요. 네. 인터뷰 내용까지 경찰이 확인을 했었고요. 그때는 지가 분명히 버스 정류장에 있다고 얘기했잖아 인터뷰할 때는. 글쎄 근데 말이에요. 경찰이 탐문 조사 갈 때는 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갔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저 새끼 거짓말한다는 건 일단 경찰이 꽂혀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미 전과 조회니까 동종전과 있고 그리고 바로 그 가까운 이웃이고. 네. 요거 그래서 이 김점덕이를 용의점을 바짝 둔 거예요 경찰이. 예. 지는 저 인터뷰할 때 아침 7시 반에 집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그 CCTV를 분석을 해봤더니 얘가 나온 시간은 6시 58분이에요. 7시 반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차할 수가 없어요. 그 범인이 아니라면 시간을 그 불필요하게 이런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김점덕이 경찰이 바짝 의심했고요. 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하나같이 집중한 사람이 김점덕이에요. 다 했다 그러면은 저놈이 김점덕이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그 한 주민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그날 그 시간대에 내가 봤는데요. 예. 김점덕이 그 트럭이 버스 정류장에 있었어요. 본 이렇게까지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있었네요. 예. 그런데 이 새끼는 그때 거기 없었다고 경찰한테 예. 거짓말했잖아. 거기에 더해서 얘는 성폭력, 절도, 사기, 폭력 등 전과 12범이에요. 안 돼. 인간 안 될 인간이. 전과 12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사수법을 한번 볼까요? 경찰이 이제 그 성범죄 중에서 네. 혹시 이번 사건하고 유사한 그 범죄 형태를 보인 게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죠. 생각해요. 예. 봤더니 2005년도에 산양읍 그 동네예요. 아유. 그 동네에 사는 62세 아주머니 있어요. 네. 그분을 개울가에서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네. 당연히 반항했겠죠. 그랬겠죠. 반항하니까 돌로 내리쳤어요. 돌로 내리쳐갖고 다치게 해서 그때 강간상해죄로 4년간 실형을 살고 나왔어요. 강간상해죄 4년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2009년도 5월 달에 출소했어요. 그러면 이거 유사하잖아요. 아름이 납치한 거고 거의. 네. 그래서 이거 경찰이 특히나 요 김점덕이에 주목을 했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자백받는데 주요한 거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 찾고 난 다음에 바로 김점덕이 주거지 이제 증거물 차지할 거 아니야. 예. 김점덕이 주거지 압수수색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양아치 새끼야 이거. 포르노하고 야설 야동 이게 한 500편 발견됐습니다. 그런 거에 굉장히 골몰에 있는 사람이네요. 음란물 중독자입니다. 음란물에. 수화기호증 범죄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애를 대상으로 일단은 했으니까. 음란물 자체가 아동 성 착취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음란물에. 그리고 이 새끼가 자백하는 과정에서도요. 예. 한양이 너 어디 왜 그렇게 걔 어린애를 그랬어 그랬더니 예. 걔가 입고 있던 짧은 분홍 치마에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어린애 그 짧은 분홍 치마에. 아우 그냥 이 얘기하면서 이거는.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미친놈이죠. 그래서 이건 소화기호증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 놈입니다. 이게. 네. 베트남 아내가 있어요. 22살이에요. 나이 차이 엄청나죠? 네. 아까 46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그 사이에 또 3살 된 딸을 낳았어요. 지도 딸 베트남 있는 인간이. 여자하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을에 거주하는 그 어린애한테 예. 범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내가 볼 때는 이상성욕자 중에서 소화기호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아 소화기호증 보이고요. 가능성이 있긴 하네요. 네, 예. 그렇죠. 얘는 이제 8월 23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갖고 이제 재판이 개시됐는데 그때가 2012년 10월 20일이에요. 죄명이 뭐였냐면 살인, 사체 유기, 그다음에 성폭력 특례법이죠. 그죠? 예. 그 미성년자 약취윤이니까. 예. 2014년도에 최종심을 거쳐 갖고 결국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됐고요. 예. 이 사건은요. 7월 16일 날 이제 그 사건 네. 당일 날로 가요. 얘가 7시 반에 나갔잖아요. 예. 7시 40분경에 딱 걸어 나갔으니까 10분 걸렸겠지. 이 김점덕이가 이제 산양 초등학교로 가는 이 아름양을 한양을. 납치한 겁니다. 그래서 1톤 트럭에다 태웁니다, 지가. 네. 1톤 트럭에 태워서 차에 감금한 다음에 한 30여 분간 그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나와요. CCTV 분석을 해보니까. 에휴. 적정한 장소 장소 찾는 거네. 거예요. 성폭행하려고 예. 애 그냥 끌어서 태운 다음에 태워다 준다고 일단은 끌어들였겠지. 했겠지. 처음엔 그리고 그랬겠죠. 학교 쪽으로 안 가니까 학교 가야 돼 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제 이거지. 그리고는 그냥 뱅뱅뱅 도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장소 가서 성폭행하려고. 성폭행할 장소를 이 물색을 하다가 네. 결국 없어 만만치가 않아. 그 아내는 같이 일 나왔잖아. 밖에 나와 뭐 있잖아요. 밭에 갔겠지. 예. 아, 집 비었잖아. 그래서 지네 집으로 차를 돌립니다. 딸하고 아내는 없으니까 밭에 집에, 가고 예. 글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폭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부검 결과 보니까 액살입니다. 목을 졸랐군요.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 45분이 됐어요. 12시 45분에 이제 트럭을 몰고 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적재함에다가 자루에 넣어서 싣고, 예. 딱 무슨 고물인 거 마냥 섞어가지고 그 속에.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한 10km 떨어진 그 야산 아까 발견한데 경상대학교 그 뒤편 그 야산으로 가서 유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그 증거를 또 경찰이 찾아야 되잖아요. 네. 증거 찾았어요. 김점덕이 그 새끼 트럭에서 네. 아름이 혈흔 나왔어요. 그럼 차 안에서도 무슨 폭행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 때리거나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겁니다. 피가 혈흔 날 나왔고 어쨌든, 그다음에 예. 머리카락도 찾았고요. 머리카락. 예. 그래서 DNA 검사 의뢰가지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 입을 막는 데 쓴 검은색 테이프, 노끈, 네. 그다음에 혈흔 묻은 커터칼. 이 개새끼 나쁜 놈 새끼 이거. 이게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계획이잖아요. 계획 그러니까요. 어쩌면 며칠 전부터 아름이가 몇 시에 학교 가는지 봐두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왜 밭에 가면서 가더라도 트럭 타고 지는 견학하면서 마누라 같이 타고 가지. 그러니까요. 지는 트럭 타고 따로 가고 마누라는 그쪽으로 밭으로 가는 거. 가게 시킨 거죠 이제 이렇게. 예. 이거 범행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마 내가 볼 때는 사전에 타겟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저도 이 검은색 테이프랑 노끈 이런 게 어. 계획 범죄 그다음에 아니고서는 커터칼 썼으니까 피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커터칼로 애 상해했으니까. 이게 계획하지 않았으면 이게 필요 없는 물품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놈은 내가 볼 때는 명확하게 이거 사전에 타겟팅한 계획 범죄가 맞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이 자식 7월 27일 날 현장 검증합니다. 7월 네. 27일 날. 그래서 보니까 뭐 차에서 때리고 이제 그때 좀 진일보해요. 때리고 노끈으로 묶어서 네. 집으로 간 후에 네. 08시 30분 이후에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바로 강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팅한 게 맞다니까요. 바로 즉시한 거예요. 즉시 지금 이거잖아요. 7시 반에 납치해서 8시 반에 집에 가고 죽였다면 그 짧은 순간에 죽인 거예요. 예. 한 바퀴 빙 돌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냥 그 성폭행하고 성폭행하고 끝나자마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놔두고 뭐 밥을 처먹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예. 죽은 아이를 이제 옷 다 벗겨서 자루에 담아놓고 예. 딴짓 하다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안매장한 걸 거기 가서. 응? 이게 사람 새끼 그러고도 뻔뻔하게 기자하고 인터뷰해가지고 국민들이 공부를 산 거 아니고. 맞아요. 결국 보니까 그 인터뷰한 그 아저씨가 그 범인이잖아. 이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이 아내 같은 경우, 이 베트남 아내 같은 경우는 막 거의 공범으로 봐가지고 수사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여자가 한 얘기가 인터뷰하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내가 뭐예요? 살펴보니까. 한국말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기 있어. 아기 있어. 부인이 있어. 왜 그렇게 했어? 요게 인터뷰예요. 그러면서 그 18개월 된 딸 안고 막 대성통곡하는 게 그 인터뷰에 나왔어요. 하여튼 오늘도 그 어린애 10살밖에 살다 가지 못한 한 아름양 애기 이 명복을 저희들이 빌고요. 김점덕이 그 지가 한 행위만 지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맞아요. 감옥에서 평생 나오는 일 없이, 네. 네, 나오는 일 없이 평생 아름양한테 이렇게 고통을 준 거 배 이상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으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기르는 우리 구독자 어머니들 아이 그 소화기호증 환자로부터 아이들 피해 그 어떤 징후 같은 거 오늘은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되새겨서 좀 들어주시면서 관찰 좀 해주시고 네, 네. 그래야지 또 더 큰 피해 막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점덕 아동 납치 살인 사건 오늘 뭐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